자, 그러면 삭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스로 그 XML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파서를 선정하고 그 객체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서의 역할은 아까 XML 문서가 주어져 있을 때 XML 문서를 읽고서 처리하는, 번역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한 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파서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서를 할 것이냐를 우선 선택을 해서 그 객체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xml.sax 패키지 안에 자, make parser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지금 패키지에 선정되어 있는 기본 파서 객체를 여러분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expat 파서가 선택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서를 만들고요. 또 다른 파서를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PyXML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 make 파서를 호출할 때 아까는 인수 없이 넘겨졌지만 이번에 리스트 안에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파서를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데요. xml.sax.drivers. 하고 drv 하고 파서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여러분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사이트 패키지 밑에 underline xml 플러스 밑에 sax 밑에 drivers 혹은 drivers2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xml 플러스인데 틀렸네요. 이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버 drv라고 시작하는 요 파일들이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drivers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 쓸 때는 drivers 하고 drivers2 디렉토리 안에 있을 때는 drivers2 하고 드라이버 이름을 써주시면 그 드라이버를 여러분이 구성을 객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핸들러를 만들고 파싱하는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라고 하는 것은 XML 문서 파싱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처리할 객체가 바로 핸들러가 되겠습니다. 핸들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이제 콘텐트 핸들러에 대해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그젬플이 있는데요. 우선 핸들러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핸들러는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할까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행동 양식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핸들러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삭스 모듈 안에 있는 핸들 안에 콘텐트 핸들러를 해서 상속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이 이제 기본 핸들러를 제공을 하니까요. 기본 핸들러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겠고요. 새로 정의하는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새로 정의하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파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핸들러 객체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이 파서에다가 파싱을 하기 전에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핸들러를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핸들러가 등록이 됐으면 이제 파싱을 하게 되면 이 문서를 파싱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 핸들러가 더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등록된 이벤트 핸들러는 뭐냐면 start element 요것만 지금 새로 다시 정의를 해 놨습니다. 물론 요 이름은 정해져 있고요.
요것은 뭐냐면 엘리먼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names.xml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엘리먼트가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엘리먼트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엘리먼트가 시작할 때 요 이벤트가 자동으로 호출되게끔 요 메서드가 호출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서드가 호출되면 뭘 합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인수가 전달이 되는데 하나는 그 엘리먼트 이름, 그 다음에 이 속성 값들, 애트리뷰트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요 속성 값 목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엘리먼트 이름만 출력을 하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죠. start tag names, start tag name. 그래서 names, name 요것에 의해서 지금 이 네 개의 출력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서는 아주 다양한 이벤트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여러가지 그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을 합니다. 이러한 그 이벤트들은 다음에 보이는 이렇게 네 가지의 핸들러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핸들러는 기본적으로 xml.sax.handle이라는 그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디렉토리로는 xml 그 안에 sax 안에 handler.py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파일 소스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네 개의 핸들러가 반드시 우선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본적으로 핸들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sax.xml.saxutils.default handle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듈 안에 있는 그 핸들러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변경할 핸들러에 대해서만 그것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핸들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콘텐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삭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핸들러가 되겠습니다. 문서의 태그, 엘리먼트 및 그 데이터를 읽을 때 호출되는 그런 핸들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등록할 때는 set content handler 메소드로 등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DTD 핸들러인데, 그 DTD와 그에 관련된 그 이벤트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set DTD 핸들러로 등록을 합니다. entity resolver 그 핸들러도, 그 엔티티를 처리하기 위한 핸들러가 되겠고요. set entity resolver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러 핸들러 객체는 다양한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핸들러가 되겠죠. set 에러 핸들러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러는 세 가지가 있고요. 워닝 에러가 있고 그냥 에러, 또 fatal 에러, 이거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고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다양한 핸들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텐트 핸들러 객체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에 있는 표 1이 되겠습니다. 우선 콘텐트 핸들러 자체에 대한 여러가지 메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서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start document, end document라는 그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start element, end element를 여러분이 정의를 해두시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가 발견될 때 그 characters라는 메소드로 그 문자들이 전달이 됩니다. 또 이 문자들은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돼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가 이렇게 쭉 써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두 넘어온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을 때는 네임스페이스 기능을 동작을 시켰을 때는 그 스타트 엘리먼트, 엔드 엘리먼트가 호출되지 않고 스타트 엘리먼트 ns 네임스페이스죠. 엔드 엘리먼트 ns가 이제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 이것 이제 이름 공간 매핑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건 end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그노 화이트 스페이스 무시 가능한 공백 문자를 만났을 때 호출이 됩니다. 검증 파서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무시 가능한 공백 문자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로케이터 set document locator라고 하는 것은 원본의 문서가 문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이거 뒤에 example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processing instruction을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 그 다음에 entity를 건너뛸 때 호출되는 skip entity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엘리먼트에서 이제 attribute라는 속성이 넘어오죠. 이것은 객체인데요. 다음과 같이 같은 메소드를 제공하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attribute의 수라든지 attribute의 이름 리스트라든지 또는 타입 그 다음에 또 그 값 속성에 대한 애트리뷰트 이름에 대한 그 값을 얻어낼 때 쓰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로케이트는 말씀드린 대로 문서의 위치, 소스 파일의 몇 번째 라인이고 몇 번째 문자고 뭐 이런 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라인 번호, 컬럼 번호, 그 다음에 그 퍼블릭 아이디 하고요. 시스템 아이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DTD 핸들러가 있고요. 엔티티 리solver가 있는데요.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에러 핸들러 하나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에러 핸들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워닝 에러, 그 다음에 일반 에러, 페이탈 에러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메소드를 여러분이 정의를 해주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잡아서 처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